소중한 내 집에서 걱정 없이 노후를 지낼 수 있는 방법, 저 주디가 알려드릴게요. 10월 12일부터 주디가 추천해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고민에 맞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추천해드리는 추천해줘! 저는 DJ 주디고요. 오늘의 사연도 바로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종로구에 살고 있는 땡땡땡입니다. 결혼 후 아내와 고생한 끝에 아파트를 한 채 사서 지내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내기에 여러모로 편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매달 나가는 기존 생활비에 관리비까지 더해지니 금액이 생각보다 부담이 되더라고요. 노후에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라 이리저리 알아보다 주택연금을 알게 됐는데 제가 보유한 아파트가 시세 16억, 공시가격 11억이라 공시가격 한도가 9억 원인 주택연금은 가입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어렵게 얻게 된 첫 집이라 저도 아내도 애착이 큰데 이러다간 이 집을 정리하고 서울 외곽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는데 다시 이사를 가야 한다니요. 소중한 내 집에서 걱정 없이 노후를 지낼 수 있는 방법, 저 주디가 알려드릴게요. 모두 주목!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노후 준비, 평생 매달 연금을 받으며 내 집에서 살 수 있는 방법, 바로 주택연금이죠. 하지만 사연자님처럼 가입 조건이 맞지 않아 아쉬웠던 분들 모두 주목해주세요. 10월 12일부터 주택연금이 개정됩니다. 이 내용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특별 손님을 모셨는데요. 주선해줌의 첫 초대 손님, 어서오세요. 저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 동부지사 종합금융상담사 함태규입니다. 지사에서 전화나 방문 고객들의 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실장님 너무 반갑습니다. 이 사연자님에게 좋은 소식을 들고 오셔서 더더욱 반가운데요. 먼저 기본적인 계정 내용에 대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는 10월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이 되고 연금액을 결정하는 총 대출 한도는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다주택자여도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12억 원 이내라면 거주 중인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12억 원 초과 2주택자인 경우에도 담보주택이 12억 원 이내라면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첫 연금 수령일로부터 3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시가격 기준 상향에 따라 가입 요건이 유연해지고 총 대출 한도도 증가하게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가입 대상 주택 가격이 상향됨에 따라 주택 가격 대비 적정 월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총 대출 한도가 늘어나게 되어 월지급금은 최대 20%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폭은 가입자 연령과 주택 가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총 대출 한도가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지급금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가입자 연령과 주택 가격에 따라 다르다는 것, 유의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오늘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저 주디가 계정 내용에 관한 몇 가지 질문과 주택연금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리스트를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실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스타트! 실장님, 일단 약간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주택연금에서 말하는 공시가격과 시세는 뭔가요? 이 시세가 12억이 넘어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착각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가입 조건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보셔야 됩니다. 만약 아파트 등의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이 12억 원이 넘는 주택이어도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내라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평가하고 공시하는 가격으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을 판별하는 가입 기준이 되고 시세는
월지급금 산정 시 기준금액으로 한국부동산원의 인터넷 시세, KB국민은행의 인터넷 시세, 공시가격, 공사와 협약한 감정평가기관의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합니다. 공시가격이 가입 기준이고 시세는 월 지급금 산정 기준이다. 이렇게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고요. 이 가입 기준인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총 대출 한도도 상향이 됐는데 그럼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는 건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가입 시점에 나이가 많을수록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총 대출 한도가 높게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 연령과 주택 가격이 높아 기존 총 대출 한도 5억 원에 걸리시는 경우 이번 총 대출 한도 상향으로 기존보다 월 지급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 72세 기준으로 남은 평생 매달 같은 돈을 지급받는 방식의 주택연금 상품을 선택한 경우 시세 8억 원까지는 현행과 같은데요. 하지만 시세 9억 원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매달 11만 원, 4% 정도씩 더 받게 되고 시세에 따라 최대 20%가량 더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총 대출 한도 상향에 영향을 받는 기존 가입자가 월 지급금을 높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가입자 중 가입 당시 총 대출 한도 5억 원에 걸려 월 지급금을 더 받지 못했으나 총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서 월 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도 시행일인 2023년 10월 12일부터는 6개월 이내 해지 후 신규로 재가입하면 개정 규정을 적용해 드리는데요. 다만 해지 후 동일주택으로 재가입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가능하며 이 경우 자기 자금으로 기존 주택연금 대출 잔액을 먼저 상환하신 후 신규로 재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재가입 시 초기 보증료를 다시 부담하셔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고민 해결! 그렇다면 이번엔 주택연금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내용과도 많이 겹치는데요. 가장 먼저 그 주택연금을 이용 중인 부모님이 요양원에 가실 경우 집을 비워도 될까요? 예, 이 질문은 상담 시에도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신 후에는 가입자 모두 혹은 부부 중 한 분께서 대상주택을 주된 거주지로 이용하고 계셔야 하지만 병원, 요양시설 등에 입원하시는 등 공사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시더라도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하실 수 있는데요. 공사에서 인정하는 사유는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에 따라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실 경우 미리 입증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주택연금 이용 중 목돈을 인출할 수도 있나요? 예, 인출 한도가 남아있다면 목돈 인출도 가능한데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관할지사에 연락해 인출 한도 조회를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은데요. 단, 주택 구입 또는 임차자금 지출을 위한 목돈 인출은 불가합니다. 만약 주택연금 이용 중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되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그 부분은 담보 제공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저당권 방식의 경우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진행되면 철거로 인해 담보주택이 멸실되더라도 주택연금 지급정지 예외 사유에 해당이 돼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하실 수 있고요. 신탁 방식의 경우 공사의 신탁 등기가 유지된 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공사가 조합원이 될 수 있어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 담보 취득 방식을 저당권 방식으로 변경한 후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참가하셔야 하는데요. 다만 담보주택에 공사의 1순위 근저당권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주비 대출 등의 금융기관에 1순위 담보권 설정이 필요한 경우 이주비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나의 담보 제공 방식이 저당권 방식인지 신탁 방식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 잘 기억해 주시고요. 네, 다음 질문인데요. 혹시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입자 본인이 주택연금 중도 해지를 원하는 경우 은행 등
취급 금융기관에 상환하셔야 하는 금액을 확인한 후 그 금액을 모두 상환하시면 되는데요. 그 이후 공사로 주택연금 관련 등기 말소 절차를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주택은 어떻게 처분되나요? 가입자 사망 후 주택 처분은 저당권 방식의 경우 법원 경매를, 신탁 방식의 경우 공매 처분을 원칙으로 하되 상속인 등이 임의 매각을 통해 상환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또 가입자 사망 시점에 상속인이 경매 처분으로 인한 저가 낙찰을 우려해 직접 매입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기를 희망한다면 공사 담당지사와 협의하여 일정한 기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한 뒤 담보주택 가격과 대출 잔액 중 적은 금액을 상환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담보주택 가격은 가입 시 적용했던 가격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격을 말합니다. 주디가 추천해줌. 오늘은 특별히 함태규 실장님과 함께 주택연금에 대한 궁금점과 규정 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실장님 어떠셨나요? 네, 오늘 주디와 함께 사연자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어서 기뻤는데요. 규정 개정으로 가입 대상도 늘어나고 총 대출 한도도 상향된 만큼 사연자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으로 노후에 대한 걱정을 덜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주디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사연에 딱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잊지 말고 찾아와 주세요. 아, 그리고 주택금융공사 유튜브 구독, 좋아요, 댓글도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